1400여 년의 침묵을 깨고 비석 하나가 새롭게 발견됐다. 그것은 바로 광개토대왕 비였다. 일본은 광개토대왕 비문과 일본 서기를 근거로 4세기부터 6세기까지 200년간 고대 일본이 고대 한국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했다. 한일 고대사를 둘러싼 논쟁의 시작이었다. 광개토대왕비 재발견 이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한일 역사계 최대 쟁점 임나일본부. 임나일본부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최근 일본에서 일본 역사를 뒤흔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구석기 유물 발굴 조작 사건입니다. 일본은 지난 92년 70만 년 전에 구석기 유물이 발굴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일본 언론에 의해 이것이 한 일본 역사 연구가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고대사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은 오랫동안 한일 관계에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광개토대왕 비문입니다. 이 광개토대왕 비는 414년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3층 아파트 높이에 달하는 이 거대한 비에는 1800여 자가 쓰여져 있는데 현존하는 우리 역사 기록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삼국사기보다 700여 년이나 앞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이것이 고대 일본이 고대 한국의 그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의 증거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임나일본부설은 4세기부터 6세기 약 200년간 고대 일본이 고대 한국의 남부를 지배했다는 것으로 임나, 즉 이 가야 지역의 일제강점기 이 조선 총독부와 같은 지배기관인 그 일본부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이 신묘년 내 도해파 백잔 신라 2위 신민. 자, 일본 학자들은 이것이 광개토대왕 즉위 1년인 391년 신묘년에 왜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격파하고 그들을 모두 신민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나일본부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선 광개토대왕 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지반시. 1300여 년 전만 해도 고구려의 땅이었다. 최근 개혁, 개방의 물결과 함께 대도시로 탈바꿈하고 있는 지반은 400년간 고구려의 수도였다. 고구려는 이때 최전성기였다. 지반은 도시 전체가 고구려의 유적지다. 광개토대왕, 장수왕의 무덤 등 고구려 무덤만 해도 12,000여 개가 넘는다. 바로 이곳에 광개토대왕 비가 있다. 고구려의 장수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광개토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이다. 중국에서 광개토대왕 비는 호태왕비로 불린다. 호태왕은 왕 중의 왕이란 뜻이다. 414년에 세워진 광개토대왕 비는 높이 6m 39cm에 달하는 거대한 비석이다. 여기엔 1800여 자가 쓰여 있는데 현존하는 우리 역사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다.
고구려 멸망 이후 묻혀있던 광개토대왕 비가 새롭게 발견된 것은 1884년 사카와 가케노부에 의해서였다. 사카와는 일본이 파견한 스파이였다. 그는 탁본이 아닌 비석에 종이를 대고 글자를 그린 일명 쌍구 가묵본을 가지고 돌아왔다. 5년 뒤 일본 참모본부는 국수주의 기관지인 회열옥에 비문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때부터 광개토대왕 비문은 임나일본부설의 토대가 됐다. 주어진 그 문자 그대로를 역사적 사실로 이용을 해서 일본 사람들이 역사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상이라는 것은 왜가 391년에 바다를 건너와서 백제, 임나, 가야, 신라를 공파하고 식민으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한반도 남부 지역을 침략해서 이제 지배한다는 역사상을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자료가 됐던 것이죠. 비문이 재발견되자 일본 학자들은 열광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시라토리는 이 비문에 의해 일본이 조선 남부를 지배했음이 확실해졌다며 광개토대왕비를 일본에 가져와 박물관이나 공원에 세우자고 했다. 일제의 조선 침략 명분으로 사용된 임나일본부설은 해방 후 더욱 확산됐다. 그것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일본 최고의 학자인 스에마츠였다. 고대 일본이 임나일본부라는 통치기관을 통해 고대 한국의 남부를 직접 지배하고 신라와 백제까지 간접 지배했다는 것이었다.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것은 일본이 이 군사를 보내서 가야를 정복했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에 마치 이 총독부와 같은 임나일본부라는 군사 통치기관을 설립해서 그 가야 지역을 4세기 중엽부터 6세기 중엽까지 200년간 통치를 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신라와 백제까지 세력권에 넣고 간접 지배를 하면서 고구려와 대치를 했다. 이러한 설이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인부는 임나일본부설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최초의 한국 학자였다. 일본은 당시 광개토대왕 비문의 신묘년조를 왜가 신묘년에 바다를 건너와 백제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정인부는 고구려를 주어로 삼아 왜가 신묘년에 오니 고구려가 바다를 건너와 왜를 격파했다. 백제가 신라를 쳐서 신민으로 삼았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1972년 충격적인 사실이 일본에서 발표됐다. 제1사학자 이진희 씨가 일본이 광개토대왕 비문을 변조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이제 논쟁하는 거리가 이렇게 나왔는데 10월 되면 이진희 씨의 주장은 당시 한일 역사학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다른 친구하고 내하고 논쟁을 유일하게 근거가 광개토대왕비였기 때문에 나는 17, 8년 동안 걸렸습니다만은 그걸 철저히 조사를 해 들어가는 내 자신이 한국에 갈 수 있는 그때 형편도 아니었고 중국에 갈 수도 없는 형편이니까 주로 일본에 있는